기체 교환입니다. 이 기체 교환의 원리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리는요. 농도차에 의한 확산. 확산. 선생님 설레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이 확산이 뭐였죠? 1학년 때 마찬가지로 배웠었는데요. 이 확산, 선생님 우리 향수 뿌리는 걸로 한번 해봤었잖아요. 이거는 기체 입자가 스스로 멀리 퍼져나가는 걸 확산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 확산은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였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 그러니까 향수가 모여있는 곳. 향수를 처음 뿌린 곳에서 제일 냄새가 많이 났지. 그러니까 향수를 처음 뿌린 곳, 농도가 높은 곳에서 그 다음에 저쪽 향수가 없는 곳,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렇게 점점 퍼져나갔었죠. 그게 확산이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농도차에 의해서 확산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기체 교환의 원리예요. 산소도 산소가 많은 곳은 산소가 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산소가 적은 곳에 나눔을 해주는 거야. 나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많은 곳에 이산화탄소가 더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나눔해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농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산소의 농도 비교. 어디에 가장 많겠니? 이러면 안 되죠. 우리 몸 안에서 어디에 가장 많겠어요? 폐에서 나누어 주잖아. 산소는. 그쵸? 폐포에 가장 많죠. 폐포가 마지막에 나오네요. 폐포. 그 다음에 이제 모세혈관으로 주고요. 근데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한테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말은 모세혈관에 산소가 더 많다는 소리죠. 폐포에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 그 다음에 조직세포 순. 그래서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산화탄소 어디에 가장 많겠어? 위랑 정확히 반대겠죠. 그래서 조직세포에 가장 많고요. 이번에도 조직세포 마지막에 나오겠네. 조직세포, 그 다음에 모세혈관, 그 다음에 폐포.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직세포가 폐포한테 이산화탄소를 전달해 준 다음에 폐포가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네, 이렇게 기체교환 일단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깊숙이 들어가서 호흡의 종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호흡의 종류를 보기 위해서는 그림을 한 가지 봐야 돼요. 굉장히 필수 코스예요. 필수 코스인 그림인데 평생 나올 거예요. 평생. 평생은 좀 너무했고 한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쨌든 이 그림이 단골이에요. 단골. 네, 나왔습니다. 여기 폐포와 모세혈관 그리고 세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폐포와 모세혈관이 뭔가 교류하고 있어요. 뭔가 교류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세포와 모세혈관도 뭔가 교류하고 있어요. 그리고 빈칸이 되게 많이 뚫려 있어요. 약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일단 봅시다. 일단 폐포는 모세혈관한테 뭘 줘요? 얘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산소죠. 그래서 산소를 줍니다. 그 다음 모세혈관은 폐포보다 뭐가 많아요? 이산화탄소가 많죠. 비록 산소는 너보다 없지만 이산화탄소는 많으니까 이산화탄소를 줄게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줘요. 됐죠? 여기 이제 교류가 끝났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고 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 이 모든 몸을 돌면서 이동을 해서 세포에 도달합니다. 세포에 도달을 했어요. 그럼 이제 폐포한테 받아온 걸 얘한테 줘야죠. 그쵸?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혈관이 세포한테 산소를 줍니다. 그 다음에 세포는 산소는 완전 거지예요. 산소는 완전 없어. 근데 뭐 부자야? 완전 재벌급으로 이산화탄소가 많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줘요. 그래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류가 끝났어요. 여기서 잠깐. 선생님이 약간 디테일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봅시다. 여기 산소를 많이 받았어요. 산소를 받아서 이렇게 쭉 이동을 합니다. 이때 집중할 점, 여기 색깔. 산소를 많이 받았어. 피 색깔이 어때요? 아주 맑은 빛이죠. 맑은 선홍색의 빛을 띠고 있어요. 이 선홍색의 빛은 산소가 많은 혈액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산소가 많은데 이제 가면서 온몸을 지나면서 약간씩 탁해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온 세포를 다 놓은 다음에는 완전 탁해져. 점점 갈수록 무슨 색을 띌까요? 그쵸. 암적색을 띱니다. 암적색은 산소가 적은 혈액에서 나타나는 색이죠.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요 위에랑 요 아래 빈칸 채워볼게요. 선홍색의 빛을 띠는 이 혈액의 이름은 바로 동맥혈이죠. 동맥혈은 산소가 많은 혈액의 명칭이고요. 그 다음 여기 밑에 암적색을 띠는 잎이 얘는요 산소가 적은데 이건 바로 정맥혈입니다.
단순히 동맥과 정맥과 헷갈리면 안 되고요. 얘는 산소가 많은 혈액, 그리고 얘는 산소가 적은 혈액을 의미한다고 따로 암기하시는 거예요. 선홍색의 빛을 띠는 동맥혈, 그리고 암적색의 빛을 띠는 정맥혈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 호흡의 종류에 대해서 한다더니 그건 나오지도 않았네요. 네, 바로 호흡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외호흡과 내호흡입니다. 여기서 폐포와 모세혈관이 하는 호흡은요. 외호흡이고요. 그 다음에 세포와 모세혈관이 하는 호흡은요. 바로 내호흡입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외호흡, 내호흡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진짜 나도 시험에 낼 거고요. 나중에도 시험에 나올 거고요. 언젠가 꼭 시험에 나올 거예요. 알겠지?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외호흡과 내호흡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외호흡과 내호흡에서요. 폐포와 모세혈관의 교류. 아까 여기가 외호흡이죠. 그 다음에 세포와 모세혈관의 교류. 이게 내호흡이죠.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표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폐포와 모세혈관 그림부터 불러올까요? 네, 불러왔습니다. 우리 아까 처음 해봤던 그림인데요. 얘가 폐포와 모세혈관이 이제 기체 교환을 하는 이 장면 하나를 이게 사진으로 찍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세포와 모세혈관의 교류. 네, 이건데요. 요거는 이게 이제 이 기다란 게 모세혈관이고요. 얘가 이제 그 옆에 세포예요. 얘네가 교류하는 장면을 선생님이 사진으로 잠깐 찍어왔어요. 일단 여기서 또 뭘 주고 있지? 이거 아까 우리가 했으니까 복습하는 차원에서 폐포는 모세혈관에게 산소를 주겠죠. 그리고 모세혈관은 폐포에게 이산화탄소를 줘요. 네, 이산화탄소를 줘요. 둘이 교환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아까 디테일 알아봐 달라고 했지. 디테일. 여기는 약간 회색빛을 띠는 암적색. 그리고 여기는 맑은 레드. 딥레드, 맑은 레드. 뭐의 차이예요? 네, 그쵸. 여기 산소 받기 전, 산소 받은 후. 그쵸? 그래서 요 끝으로 갈수록 맑은 레드를 띄어요. 그래서 이 맑은 레드와 탁한 레드, 딥레드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요. 우리가 립스틱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선생님도 립스틱 되게 좋아하는데요. 여기 사진 한번 띄워볼게요. 맑은 레드, 딥레드 어떤가요? 확연히 차이가 딱 알겠지, 딱. 이 제품은요, 사실 맥의 루비우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사실 맥의 칠리 제품인데요. 둘 다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루비우 제품은요, 완전 새빨간 그 맑은 레드빛이고요. 그리고 얘는 가을에 주로 쓰는 약간 탁한 그런 뭔가 어두컴컴한 레드, 약간 고독을 즐기는 그런 느낌의 레드 느낌입니다. 얘는 선홍색, 얘는 암적색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립스틱을 잠깐 데려왔고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 A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B. 이 A와 B는 뭐냐면요. 맞춰봐라 혈관 이런 느낌인데요. 여기로 들어오는 건 무슨 혈관이고 여기로 나가는 건 무슨 혈관인지 한번 우리가 지지난 시간을 상기하면서 한번 맞춰보라는 거예요. 여기 A 먼저 볼게요. 일단 A는 폐에서 산소를 받아서 나갑니다. 산소를 받아서 나가요. 산소를 받고 나가서 어디로 갈까 얘가? 우리 순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폐를 들려서 폐순환과 체순환이 있었죠. 폐를 들렸다가 어디로 가요? 심장으로 가죠. 왜냐하면 그 심장이 펌핑해서 온몸으로 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 A는 산소를 받아서 심장으로 갑니다.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은 무슨 혈관? 네, 정맥이죠. 정맥이에요. 근데 정맥인데 폐를 들렸다 왔어. 그럼 무슨 정맥? 폐정맥이죠. 폐정맥. 그 다음에 이 B를 볼게요. B는 들어왔어. 폐로. 어디를 거쳐서 폐로 왔겠어? 폐순환 생각해봐.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은 동맥이고요. 얘는 폐로 왔으니까 얘 또한 폐동맥. 그래서 폐정맥과 폐동맥입니다. 그럼 얘네를 비교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산소 농도에 대해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 산소 농도 어디가 더 많겠니? 여기 사진만 봐도요. 암적색, 선홍색 어디가 더 많아? 폐정맥이 더 많겠죠. 혈액의 색 아까부터 선생님이 귀가 닳도록 얘기했죠. 폐정맥은 선홍색, 폐동맥은 암적색.
그 다음에 이제 혈관벽의 두께. 이거는 약간 보너스 문제예요. 동맥과 정맥이 있습니다. 혈관 두께는 네, 동맥이 더 두껍죠? 그럼 이제 오른쪽 세포와 모세혈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세포와 모세혈관을 보면요. 여기도 뭔가 교환을 하고 있어요. 일단 세포는 뭐 부자야? 완전 재벌급으로 이산화탄소 부자랬죠? 이산화탄소를 모세혈관한테 주고요. 이산화탄소는 그나마 이 세포보다는 많은 산소를 좀 나눔해줍니다. 산소를 나눔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둘이 교환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 들어오는 쪽이죠. 세포 쪽으로. 들어오는 쪽. 그 다음에 세포한테 산소 주고 나가는 쪽. 이쪽. 이거를 이제 여기는 C와 D라고 표현할 거고요. 요것 또한 우리가 혈관의 이름을 맞춰봐야 돼요. 일단 얘는 여기가 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몸으로 오려면 어디를 거쳐서 와야 돼요? 펌핑을 어디서 해? 심장에서 하죠. 심장에서 나온 거니까 동맥이죠. 심장에서 나와서 온몸으로 왔네요. 그러면은 무슨 동맥? 대동맥. 그 다음에 심장에서 나와서 온몸을 돌고 나서 심장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지. 이거는 혈관 이름은 정맥이고요. 이 정맥, 근데 몸을 돌고 왔어. 몸을 돌고 온 정맥은 대정맥. 그래서 여기서 산소 농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얘들아, 딱 봐도 몸을 돌고 나서 심장에 간 게 산소가 많을까? 몸을 돌기 전에 심장에서 나온 게 산소가 많을까? 당연히 산소는 대동맥에 많겠죠. 갓 나온. 그러니까 폐에서 산소 받아서 심장 거쳐서 갓 심장에서 나온 대동맥이 대정맥보다 산소가 많고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혈액의 색도 대동맥은 선홍색, 그 다음에 대정맥은 암적색을 띠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혈관의 벽 두께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봐봐. 동맥과 정맥. 어디가 더 두껍? 동맥이 더 두껍. 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과, 내우까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이 있어요. 아직 우리 학습지가 끝나지 않았죠? 밑에 보면 학습지가 한 2문제 정도가 남아있어요. 학습지에. 그거는 오늘 선생님이 특별한 선생님을 한번 모셔봤는데요. 그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쌤과 함께하는 흡연 예방 교육입니다. 그럼 보건쌤을 한번 불러볼까요? 안녕! 특별한 선생님이 왔습니다. 우리 남양주 다산중학교 1층 보건실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쌤 동희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혜진 선생님의 부탁을 받고 이제 호흡기계 끝나고 잠깐의 시간을 활용해서 선생님이 흡연 예방 교육을 할까 합니다. 우리 학기 초에 실시했던 흡연 실태 조사를 제가 한번 했었던 적이 있는데 우리 2학년 애들은 몇 프로가 나왔을까요? 흡연율이? 정말 보고 저도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바로 빵 프로가 나왔습니다. 이게 실제로 믿을 수 있는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교육을 통해서 이 빵 프로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그마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담배는 왜 나쁠까요? 왜 담배 피지 마라 왜 그럴까 우리? 그거는 바로 그 담배를 만들고 있는 유해 성분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담배를 이루고 있는 물질들이 한 수백 가지가 되는데 그 수백 가지 중에 다 나쁜 거예요. 다 좋은 성분이 1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 그 나쁜 성분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뽑아서 오늘 얘기를 할 거고 주로 그 많은 성분들이 뭐가 들어가냐. 손톱 지울 때 우리 뭐 쓰죠? 아세톤. 그 아세톤이 담배에도 들어가. 그리고 옷장에 우리 냄새나지 말라고 걸어두는 그 혹시 고체로 생긴 거 알아요? 나프탈렌이라고 하는? 그것도 들어가. 그리고 독극물에 사용하는 청산가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청산가리도 들어가고 요즘 이제 날이 더워지면서 모기랑 파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 잡을 때 우리 주로 쓰는 이거 살충제 거기에 들어가는 원료 재료들도 담배에 들어가요. 그 외에도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타르, 일산화탄소, 그리고 니코틴이 있을 건데 타르는 뭐냐 보면은 이제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들이 주로 폐암을 걸리는데 그 폐암을 가장 일으키는 강력한 유발 물질이
타르예요. 선생님이 이 타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혜지쌤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왔어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잠깐 준비물을 가져올게요. 컴온. 여러분, 이 아주머니는 이제 담배를 한 10년 가까이 피신 분이라고 저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담배를 피기 전에 폐는 어땠냐? 색깔 봐요. 너무 선홍빛의 이제 정말 정상적인 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 혜지쌤이한테 배웠던 이 폐를 이제 확대해보면 뭐 폐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여기 폐는 일단 보지 마.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제 정상적인 폐에서 호흡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들숨일 때는 폐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우리? 자, 들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숨을 쉬어주세요, 아주머니. 네, 숨 쉬겠습니다. 보이나요? 이렇게 폐가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폐가 확장이 되면 호흡이 들어오고, 자, 이제 선생님 날숨 해보겠습니다. 네, 날숨이요. 자, 이제 숨을 내뱉는 과정이에요. 자, 이렇게 오. 쪼그라드는 폐 모습이 보일까요? 요렇게. 요게 이제 날숨 과정인데, 만약 담배를 정말 오래 펴가지고 그 발암물질 중 하나인 타르가 폐에 쌓였어요. 그러면은 지금 새까만 폐가 보이시나요? 타르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검정색 물질이고 그게 온몸에 쌓이면서 이렇게 암을 일으키는 건데 지금 여기 들숨 날숨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들숨 과정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까와는 달리 지금 얘랑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호흡이 이게 힘든 게 보이나요? 확장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럼 이제 날숨을 한번 보여줄게요. 자, 얘는 이렇게 쪼그라든 반면에 보이세요? 정말 힘겹게 쪼그라들고 있어요. 이 말은 이 아주머니가 호흡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선생님 들숨 과정으로 한 번만 더 확대해 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여기 동그란 포도송이 같은 게 보일까요, 여러분? 요런 아이들. 지금 일반 정상적인 폐에는 보일 수 없는 폐포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요렇게 거의 포도송이 같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그쵸? 이게 이제 타르로 인해서 폐포가 다 파괴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하얀색은 이제 병변 물질을 표현한 거고 담배를 오래 폈을 때는 이렇게 폐암을 일으킨다. 누가? 타르가.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음으로는 이제 니코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코틴은 이제 중독성이 가장 높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담배를 폈을 때 담배 또 피우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물질이 니코틴이라는 건데 이게 어떤 원리냐면 우리 이제 일반 약물을 먹었을 때는 그게 온몸에 퍼지는 효과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라고 해요. 보건실에서 쌤이 아프다 했을 때 그 약을 줄 때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후에 효과를 보고 그리고 이제 주사를 맞는 거는 한 10분에서 20분 만에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담배 연기를 흡입해서 뇌에 도달할 수 있는 니코틴의 시간은 단 7초예요. 7초. 그래서 담배 연기 한 번 하면은 이게 7초 안에 뇌까지 도달해서 중독성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좀 안정감을 일으키고 쾌락감을 일으키고 그런 잠깐의 각성 효과를 가져오는데 담배를 이제 다 피고 나서 그 후에는 이제 다시 남아있는 니코틴이 작용을 해서 담배 다시 펴. 우리 지금 니코틴 부족해졌어. 다시 펴.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담배 생각이 나고 또 담배에 손을 대게 되고 이게 반복되면서 이제 결국은 중독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담배를 계속 폈다면 니코틴이 체내에 축적이 되겠죠? 축적이 되면 어떻게 되냐? 동맥경화 그리고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동맥경화는 무엇이냐면은 혈관벽이 좁아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혈관벽이 좁아지고 또 이제 혈관을 타고 흐르는 혈액이라고 하죠. 그 혈액이 엄청 끈적끈적해진 거예요. 끈적끈적.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 몸에 이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지겠죠. 그쵸? 그래서 원래 흐르는 방향대로 못 가겠고 빠르게 못 가고 느리게 가고 또 벽이 좁아지니까 통과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면서 몸에 혈액이 부족해져요. 몸속에. 그럼 심장에도 당연히 혈액 부족이 오겠죠? 그래서 그 혈액이 못 오니까 심장이 썩어. 심장 일부가 썩어 들어가요. 그걸 심근경색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래서 니코틴, 즉 담배 속에 있는 니코틴으로 인해서 동맥경화와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일산화탄소라고 하는데 일산화탄소의 가장 대표적인 유해 반응이라고 하면은 몸속에 있는 산소 운반을 다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면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은 이제 산소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있는 이제 혈관으로 산소가 녹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산화탄소가 무엇을 하냐? 이걸 다 차단시켜 버려요. 혈액에 못 녹아들게 산소가.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 몸속에 산소가 너무 부족해지겠지? 그래서 호흡이 가빠지고 숨을 계속 헐떡헐떡 거리고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는 그런 증상을 일으키는 게 바로 일산화탄소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뇌에도 피해가 가겠죠? 왜냐하면 뇌에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의식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공부할 때 집중이 잘 안 되고 이런 증상들을 나타내는 게 일산화탄소예요. 담배 속에는 유해 성분이 진짜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3개만 오늘 말해봤고요. 이제 이런 물질들이 담배 속에 있으면서 우리 몸에 있는 신체에는 어떤 피해를 입히냐라고 보았을 때 선생님은 혈관 및 혈액계 그리고 이제 호흡계로 나눠서 봤어요. 그래서 이제 혈관 및 혈액계에는 혈관이 되게 수축이 돼요. 그리고 담배 속에 있는 각종 유해 성분들이 그 혈관벽에 차곡차곡 쌓인단 말이죠. 그럼 원래는 이랬던 혈관벽이 이물질이 계속 쌓여서 좁아진단 말이죠. 그러면 혈액이 가는 길이 방해가 받겠죠?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많은 질병들이 고혈압, 그리고 뇌혈관이 좁아져서 뇌졸중 그런 질병들이 가져올 수 있고요. 호흡기 쪽으로 보면 처음에는 섬모가 파괴돼요. 섬모가 이제 아까 우리 혜지쌤이 말씀해 줬겠죠? 그 섬모 운동도 저하시키고 섬모에 이물질이 타닥타닥타닥 달라붙어요. 그럼 이제 섬모가 재운동을 못하고 그로 인해서 호흡기계 기능이 뚝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가볍게는 감기, 기관지염 정도이고 흡연이 만성화되면 될수록 좀 더 큰 질환을 유발하겠죠? 섬모뿐만 아니라 폐포까지 파괴시켜요. 그래서 우리 아까 그 담배 오래 피신 아주머니 보면은 포도알 같은 거 봤죠? 그렇게 폐포가 파괴돼 버리니까 그렇게 눈에도 보일 수 있는 병변이 생기는 거고 그 폐포가 파괴되면서 숨이 차는 거죠. 아까 말했죠? 들숨 날숨 가정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정상폐와 비교했을 때 워낙에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달려도 숨이 차고 헐떡헐떡 거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모든 생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선생님은 여기까지 흡연 예방 교육을 진행했고요. 원래는 이제 뮤지컬도 부르고 극단도 부르고 재밌게 해주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선생님이 혜지 선생님 시간을 잠깐 빌려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짠! 호기심으로 시작한 담배,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우리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죠? 여러분, 금연합시다! 와! 그럼 안녕! 이 호흡은 어떤 중요한 걸 이 호흡은 우리 몸 안에서 그 보일러 법칙에서 압력과 바로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게 바로 어떻게 움직이냐면 했으면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가슴 좌우에 한 개씩 있다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면 네, 갈비뼈와 가로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아직도 안 나왔네요.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냐면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냐면 오늘 이 교육이 조금 더 뜻깊지 미안하다. 다시 처음부터 하란다. 와우, 최악이다 정말. 선생님 이거 가져가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짠! 자, 흡연을 다시 할게요.